안녕하세요. 아이디마고 교신과 노승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아가 벌어지는 이유랑 치아가 벌어지면 것을 방치하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어진 치아는 기본적으로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자주 끼어서 불편하고 이에 따라 충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치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계속 잇몸도 파괴돼서 잇몸 치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솔질이나 치실만 잘하면 되겠지 생각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도 문제없을 것 같아서 방치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아가 벌어지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요, 빠진 치아를 지속적으로 방치했을 때가 가장 큰 많은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여러 개 같이 있는데 치아 하나가 빠졌다 그러면 옆에 치아가 점점 쓰러질 거예요. 그게 뭐 한줄 내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서 환자분들께서는 처음에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게 쌓이면 도미노 형상으로 무너지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은 두 개 치아만 무너지면 좋겠는데 그 옆에 치아까지 계속 점차 무너지고 한두 개 치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악궁 전체의 치아가 쓰러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굴의 정중도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어금니가 무너지니까 씹는 걸 한쪽만 씹으시고 그러신다 해가지고 턱도 좀 계속 틀어지는 것 같다. 다시 원래대로 다 복구를 시켜놔서 교정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 기간도 점점 늘어지고 치료하시는데도 이제 그 과정을 못 견디시는 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앞니끼리 이제 부딪히는 경우인데요. 원래는 위아래 앞니끼리는 얇은 종이가 통과될 정도로 긴밀하게 닿지 않고 윗니가 아랫니를 포개는 정도는 한 2mm 정도만 평균입니다. 그런데 심피계교합이라고 전문 용어긴 한데 이게 뭐냐면 깊게 물린다는 거예요. 정상보다 위아래 앞니가 2mm 이상, 뭐 깊게는 4, 5mm가 밀리는 경우는 아닌데요. 그러면 윗니가 아래를 많이 덮어가지고 아래 앞니가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특히 아래 앞니가 윗니를 많이 뒷부분을 많이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위에 앞니는 계속 치는 힘에 대응하다 보니까 벌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힘이 계속 앞니에 좀 작용이 되고 위만 뿐만 아니라 아래 앞니도 작용되니까 잇몸 뼈도 파괴되고 치주가 뼈가 내려앉는 또 다른 원인도 하나 있는데요. 치아 크기가 전반적으로 작거나 일부 치아가 작은 경우가 있어요. 치아 크기가 유전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작으신 분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악궁의 크기는 정상적인데 치아가 다른 분에 비해서 1, 2mm씩 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은 1, 2mm씩 다 전반적으로 치아가 벌어진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요, 일부 치아가 정상보다 작은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측절치라는 앞니 옆에 있는 치아가 있는데 쐐기 모양 측절치라고 해가지고 외소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치아 사이즈가 작으니까 평균 중절치보다 측절치는 한 70에서 80% 정도 사이즈가 폭경을 맞는데요. 이분들은 40%, 50%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교정을 해서 치아를 이쁘게 배열한다고 해도 뭔가가 좀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황금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무너지는 거니까 이때는 라미네이트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비율을 많이 흐트리지 않는 경우에서는 그냥 공간을 없애버리는 경우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는 하나가 벌어졌다고 해서 그냥 이거는 앞니가 벌어졌으니까 라미네이트 하면 끝나겠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치아는 황금비가 있습니다. 되게 교과서적으로 황금비가 있는데 웃을 때 딱 정절치가 얼마를 보여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옆에 측절치는 얼마가 보여야 될 것이고 견치는 얼마가 보여야 될 거에 대한 황금비가 있는데, 그래서 라미네이트를 한다고 해도 6개 치아를 전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왜냐면 그렇게 하나씩만 해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쌍으로 맞춘다거나 아니면 뭐 짝수로 맞추는 게 좀 맞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순소대라는 거에 의해서 이가 좀 벌어진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순소대는 입술이 좀 이게 유동 조직이다 보니까 너무 유동적이지 않은 걸 잡아주는 순소대라는 게 있는데 상방 잇몸 쪽에 이제 차지하고 있거든요. 섬유성 조직인데 가끔은 이제 치아 있는 데까지 내려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섬유성 조직이라는 건 매우 단단한 조직이기 때문에 앞니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교정을 해서 닫는다고 해도 이건 또 재벌해서 벌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을 해서 닫던지 그런 다음에 순서대를 없애야지만 순서대를 의한 앞니가 벌어짐이 제거가 될 겁니다. 생활 습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손가락 빨기 습관이나 아니면 혀내 밀기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계속 손가락 빠는 습관이 지속된다면 치아는 특히 위에 앞니 같은 경우에서는
전방으로 나가려는 힘을 계속 받기 때문에 앞니가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혀내미기 습관도 마찬가지겠죠. 혀를 계속 내밀려는 습관이 있으니까. 근데 성인 같은 경우에서는 벌어지는 습관을 가지기 어려운데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뭐 맥주병으로 막 딴다거나 그러시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치주가 무너지고 이제 잇몸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후천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나쁜 습관에 의해서 벌어진다는 거는 아이들의 영향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음식물 많이 끼는 거는 당연히 불편하시겠죠. 근데 음식물 많이 끼는 것 때문에 충치가 생기는 것까지는 환자분도 그렇겠구나 생각하시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잇몸이 무너지는 거는 잘 모릅니다. 잇몸이 무너지는 건 정말 시간에 따라 점점 무너지는 거거든요. 잇몸뼈가 무너지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한번 무너진 잇몸은 다시 잇몸뼈가 재생되는 결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너진 건 계속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 무너지는 과정을 한번 중간에 멈추게 하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치아 같은 경우도 주먹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먹을 이렇게 탕탕 치면은 개개 손가락 같은 경우에서는 크게 영향을 잘 안 받는데요. 벌어진 상태에서 주먹을 탕탕 치면은 손가락에 힘이 꽤 들어간다는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이 좀 아프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아마도 교합력이 되게 세기 때문에 이가 벌어지지 않다면 그 모든 거를 다 그 교합력을 악골의 뼈에다 그냥 다 전달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벌어져 있는 치아라면 그거를 영향을 받아가지고 치아가 흔들릴 수 있고 잇몸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결과적 언젠가는 이가 좀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잇몸뼈가 많이 빠졌다, 잇몸 치아가 빠졌다는 건 옆에 치아한테는 더 이제 비상 상황이 걸린 거거든요. 왜냐면 옆에 치아는 빠진 치아 주변으로 계속 쓰러지려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치아가 한두 개 치아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치아가 다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한쪽 교합이 무너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 그렇다면은 원체는 비대칭이 생긴다거나 반대편 치아가 또 내려온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처의 치과 검진을 통해서 어떤 거의 원인인지에 대해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치아 소실로 인해서 치아가 벌어진 거라면 단순히 보철치료를 조기 하신다면 벌어진 현상을 당연히 방지할 수 있을 거겠죠. 그와 달리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앞니끼리 먼저 닿는다거나 밀친다는 거는 이거는 보철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정적으로 반드시 해결되는 거고요. 깊게 닿는 거를 위의 치아는 상방으로 좀 치아를 올린다거나 아래 치아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내린다거나 그런 직접적인 교정을 개입해서 치료를 한다면 좀 나아지는 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한두 개가 작은 거는 크라운이나 라미네이트를 하면은 그 공간을 메꿔지는 거니까 나아지는 건데요. 그런데 황금비를 깨면서 한 개 치아만 씌우거나 한 개 치아만 라미네이트를 한다는 거는 오히려 뭔가 더 어색함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니 육전치라도 부분 교조를 통해서 재정렬을 한 다음에 황금비에 맞춰서 라미네이트나 크라운을 하시는 것이 앞모를 이쁘게 하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이런 원인 말고도 다른 원인에 의해서 치아는 벌어질 수도 있고요.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 판약이 다릅니다. 근데 벌어진 치아가 있다면 먼저 치과 교정과 전문의랑 먼저 상의하는 게 제일 먼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치과 교정과 전문의는 다른 치과 전문의보다도 치아 배열의 전반적인 상황 파악이랑 원인 규명에 조금 더 특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치과 교정과 전문의를 보셔서 큰 그림을 먼저 그리시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임플란트를 하신다거나 브릿지를 하신다거나 조금 세부적인 거는 이제 각자 아시는 치과나 보철을 잘 하시는 치과를 가셔서 마무리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습니다. 오늘은 치아가 벌어지는 이유와 치아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치아 건강은 우리의 전신 건강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소홀히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꾸준한 치아 검진하고 올바른 습관을 통해서 건강한 미소와 치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치아와 아름다운 미소를 향한 첫걸음 아이디 마고 교정치과 노승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